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세론들과 단합대회를 떠나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론들끼리 교회 봉고차로 목요일날 2시에 속초 하나콘도로 떠났다. 우리는 단합대회를 하러 간 것이다.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속초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아주 시장이 컸다. 회도 뜨고 닭강정도 사고 오징어 순대도 사고 시장은 굉장히 컸으며 여행객들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호떡집과 닭강정 가게는 긴 줄을 서 있어서 꼬리가 안 보일 정도였다. 시장은 정말 활기차 보였다. 장을 봐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고 보니 풍성했다. 서울에서 한우고기 갈비살을 사가지고 와서 구워서 먹는데 어찌나 연하고 맛이 있는지. 준비는 다 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참기름과 소금을 안 가지고 왔다.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김치에 싸서 먹었다. 싱싱한 강어회도 고소하고 담백하고 다들 잘 먹는다. 밥을 먹고 두 팀으로 나눠서 고수독팀과 노래방팀, 난 노래방팀으로 갔다. 1시간 동안 운동 겸 노래를 하면서 소화를 시켰다.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뜨겁고 덥던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들 몸부림을 치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손님들이 괴로울 정도로 뜨겁게 불을 떼는 건 무슨 이유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아침에 다들 일출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다. 그동안 일출을 여러 번 봐왔지만 오늘같이 구름이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는 처음 보았다. 다들 해가 떠오를 때 탄성을 지르고 기뻐했다. 다들 소원을 빌었다. 떠오른 해를 보면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다. 나의 소원은 우리 큰아들이 중국 가서 잘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 사역하는 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오고 가는 봉고차 안에서 다들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차 안에서는 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한 사람씩 가운데 앉으라고 하고 모두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 12명이 다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다. 기도회 끝나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숙소에서 나와서 척산 온천에 가서 사우나하고 4시 반쯤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8시가 됐다.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와서 쉬었으면 좋겠지만 안장로님이 철야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집에 와서 폰도 끄고 잠을 잤다. 이튿날 오늘은 갑자기 오후에 형주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귤 한 상자와 털로 된 카페트를 가지고 6시에 형주네 집을 갔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우리 백숙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 형주 엄마는 남편과 함께 노선 사러 가고 있다. 요즘은 형주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힘든 삶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낀다. 밥을 먹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8시에 난 일어나서 나올 때 김치와 사과, 다진 마늘 이렇게 싸준다. 꼭 친정 언니같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너무 잘 챙겨주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일들이 정말 많은 해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밤 10시 2017년 양지 콘도 이야기. 올해도 어김없이 형제들과 양지 파인 리조트에 다녀왔다. 올해는 1일날이 주일날이라서 2일날부터 2박을 하고 왔다. 그리고 올부터는 오빠 가정이 탈퇴를 했다. 탈퇴는 본인들이 지난해 1년 동안 갯돈도 내지 않고 콘도 회원권 문제도 너무 불편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편치가 않아서 그랬는지 본인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수차례 문자로 1년에 한 번 있는 형제들과의 만남이니까 참석해서 소통하며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자고 문자를 했지만 답장도 없이 안 온 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가정사부터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으다. 콘도 회원 카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과 또 다르다. 작년에는 광명빌딩이라는 명의로 돼 있더니 올해는 테크랜드로 돼 있고 오빠 명의는 한 장도 없다. 골프 칠 때 사용하는 할인카드만 한 장이 있는 것이다. 골프 칠 때 3일날 아침에 이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 모였을 때 남자들이 전화해서 알아보자고 말을 하자 형부의 의견은 전화할 필요도 없다. 알아보나마나 다 남의 손에 넘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다. 나만 적극적으로 말을 했지 다들 다 넘어간 일을 알아보면 속만 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 의견은 속이 상하더라도 확실하게 알고나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는 상이가 아들 대희를 데리고 와서 우리들에게 웃음을 선물을 했다. 대희는 3살이었다. 상이가 임신 4개월 되었는데 아기가 2명이 되면 혼자서 외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모들 얼굴도 볼 겸 왔다고 한다. 하룻밤 자더니 엄마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한잠도 잘 수가 없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하며 하루 자고는 점심 먹고 집으로 갔다. 동생은 감기로 고생했었는데 감기 잔재로 미열이 있고 목이 아프다고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약을 사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준이를 데리고 약을 사가지고 콘도로 왔다. 하준이가 어찌나 귀엽고 영리한지 하준이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밤에 나는 상혁이와 맥주를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혁이는 동생 아들입니다. 엄마 약을 사가지고 콘도로 온 거예요. 결혼을 하더니 어찌나 성실하고 대견한지 불경기인데도 아빠 사업을 잘 도와가며 작년에 회사에 크게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5천만 원짜리 차도 샀다고 하니 정말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세월은 속일 수 없다고 형부도 올해 76세가 된다. 언니는 71세. 작년까지만 해도 날마다 산책을 하고 사우나 다니고 했었다는데 올해는 산책은 한 번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테레비도 켜고 동생들을 불편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8시까지 누워만 있고 하여간 작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셨다. 그렇게 부지런한 우리 언니가 새벽에 놀러 가면은 일찍 일어나서 테레비도 막 크게 틀어놓고 싱크대에 물을 틀고 그냥 커피도 끓여 먹고 동생들한테 많이 불편을 주었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늦게까지 누워만 있다. 동생은 시골에 집을 짓고 세 자매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난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갈 생각이 없다. 난 날마다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고 있다. 새벽에 운동 다니고 또 가게 가서 놀면서 용돈도 벌고 교회 생활도 재밌게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산다면 내가 우울증이 올지도 모를 것 같다. 난 박장로와 동생에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장로는 동생 남편입니다. 이번 여행은 2박만 하고 아침 먹고 집으로 왔다. 다른 애 같았으면 산책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왔었는데 다들 에너지가 약해진 것 같다. 난 집에 오니까 11시였다. 집만 대충 정리를 하고 가게로 출근을 했더니 손님들이 꾸준히 온다. 상인들과 맛있게 점심도 함께 먹고 놀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즐겁게 살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27년도에도 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요일날 오늘은 올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도 꼭 첫 주 같은 생각이 든다. 성가대 연습으로 9시까지 교회를 갔다. 오늘은 큰아들이 무슨 일인지 소식도 없이 교회를 결석을 했다.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 예배 후에 학생부 12명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인솔자는 만호 목사님이다. 오후 예배는 어저께 치유 수양의 간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어제 받은 간증만 전하면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연하듯이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다. 은혜 받은 요점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중언부언 시간을 끌기를 해서 너무너무 지루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가을에 늙은 호박 한 개를 얻어온 게 있어서 뭘 해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호박을 4등분을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푹 삶아서 속살만 긁어가지고 반은 찹쌀가루 넣고 죽을 쓰고 반은 부침가루로 김치 썰어 놓고 부침을 했더니 색도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맛있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재미 언니가 오셨다. 얼굴이 한숙하다. 어디 아프냐고 하자 독감으로 2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한다. 뭐든지 먹으면 속에서 받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혼자 살아가면 자기 몸을 잘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니는 독감 예방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챙겨 먹질 않고 평생을 대충 먹고 사는 성격이다.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아들 며느리가 있어봐야 아들은 직장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8개월짜리 애기 키우느라 바쁘고 요즘 젊은이들이 깍듯이 시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내가 일 끝나고 언니를 모시고 맛있게 하는 춘향골 추어탕집을 모시고 갔다.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 언니는 너무 고마워서인지 억지로라도 식사를 했다. 식사 끝나고 오금역까지 모시다 드렸다. 앞으로도 건강에 신경 쓰고 자식이 부모 걱정하지 않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요즘은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인구는 많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17년 1월 8일. 나눔. 오늘은 새벽부터 바쁜 월요일 날이다. 5시 반에 운동 다녀와서 치과에 가서 치료하고 가게 나와서 문 열고 아들이 쌀 16포를 가지고 왔다. 내 차에 옮겨 싣고 택배로 9포를 붙이고 일 다 끝내고 동네 가까운 곳은 다 배달을 했다. 7집을 배달했다. 쌀을 나눔하다 보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금 얄미운 사람도 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정말 안 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꾹 참고 전해준다. 우리 교회 간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사정을 알고 보면 참 어렵게 살고 있다. 옥탑방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바도 하면서 남편과 3살짜리 딸아이 하나와 살고 있다. 어렵게 살고 있다. 난 생각하기를 하나님 부르심을 한다고 하나님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냥 쌀만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상가 3층 교복 수선을 안 하기로 했다는데 3층 아줌마가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하더란다. 3층에 교복을 이렇게 수선하는 집이 생겼는데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복집 사장 의견은 나랑 둘이서 함께 일하고 5대5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난 그 아줌마하고는 성격도 맞지 않고 그 아줌마의 그 간사함과 거짓말을 잘하는 그 성격, 얄팍한 잔머리 굴리는 게 난 너무 싫다. 교복집 사장님에게 얼마나 거짓말로 뻥을 쳤던지 사장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집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오피스텔에서 월세 들어오는 게 수백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가을에도 시골에 배추밭을 수천 평을 사가지고 절임 배추로 전국에다 팔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무슨 수선집을 하느냐고 참 이해가 안 간다. 하여간 기가 막힌 거짓말을 믿고 있을 때 교복집 사장님이 그 말을 다 믿더라고요. 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3층에다가 가게를 냈을까? 야비한 아줌마 상술에 난 기가 막힐 뿐이었다. 하나님, 교복 문제를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야비한 아줌마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17년 1월 9일 성가대 회식. 성가대 회식이 연말에 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는 연말 연시가 교회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나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되었다. 오늘은 모처럼 아들 가족들도 다 참석을 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추위가 대단했다. 난 코감기까지 와서 콧물과 재채기로 정신이 없고 그리고 오전에는 대전 사는 경진이 조카가 아산병원에 큰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다. 경진이 조카는 우리 큰 언니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는데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커다란 혹이 다시 생겨서 떼어냈다고 한다. 담석도 엄청 많이 발견되어서 다 끊어냈다고 한다. 고통스러워하는 경진이 조카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다. 난 조카의 손을 잡고 빠른 치유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병원에서 둘째 올케와 호주에 사는 종현이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호주에 사는 종현이는 둘째 오빠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종현이가 올해 나이가 46세라고 한다. 어렸을 때 보고 중년이 되어서 만난 것이다. 빠른 세월을 어떻게 참나. 어렸던 조카들이 다 40이 넘었으니 경진이 조카는 늦게 만난 부인이 어찌나 간병을 잘해주는지 혼자 살았더라면 어찌했을까. 다행이다. 진짜 새 장가를 아주 잘 갔습니다. 첫 부인과 헤어지고 둘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간병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오빠도 병원에서 만났다. 오빠 하는 말, 장사는 안 되지 한 달에 애경사가 너무 많아서 인사치레 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연락처를 다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한다. 막내 올케는 간병인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부유하게 사모님으로 살던 사람이 남편 사업 실패 후에 간병인이 된다고 하니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올케 나이 64살인데 지금 자격증을 따서 얼마나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올케는 젊어서는 가정부까지 두고 떵떵거리고 살았었다.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노후 대책이 없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요즘 세상이다. 하나님, 저희 오빠 가정을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7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